2023년에 포항제철소에서 단체로 300명이 식중독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먹었던 도시락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 식중독의 원인은 바로 계란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에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주는 계란이 어떻게 식중독의 원인이었을까요? 평소 우리 생활에 빠지면 안 되는 음식,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계란 흰자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단백질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란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항제철소 사건에서는 계란을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도시락을 섭취하여 단체로 식중독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계란을 충분히 익히지 않아서 살모넬라균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대박 기능을 주는 계란이 잘못 섭취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과 같이 섭취하면 좋은 대박 조합과 계란과 상극인 쪽박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시력 감퇴를 늦추고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노년층들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는 지방과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높여 여드름이나 비듬, 지루성 피부염, 탈모 등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계란을 삶으면 이 비오틴 성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니 삶은 계란을 자주 먹으면 좋겠죠. 이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계란과 대박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고,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이 채워줍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을 가해 조리하면 흡수율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란과 함께 조리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나 토마토를 넣은 오므라이스 등을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새우입니다. 새우와 계란은 노화 방지에 좋은 대박 조합입니다. 두 식품 모두 아세틸콜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물질로 노화 예방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새우 계란 볶음밥이나 새우를 넣은 계란찜 등을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즈입니다. 계란말이에 치즈를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지만 유제품에 비해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치즈 오믈렛이나 치즈를 녹인 스크램블 에그 등을 만들어 먹어보세요.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아보카도를 계란 프라이에 올려 먹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어 계란 샐러드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5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계란의 영양을 보완해 줍니다. 계란 볶음밥을 먹을 때 시금치를 같이 넣어서 드시거나 계란찜을 할 때 시금치를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쪽박 조합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입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 한 개에 포함된 탄닌의 함량으로 위장병이 생길 위험은 낮지만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고 난 뒤 후식으로 감 한 개 정도는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감 관련 디저트류는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깨진 계란입니다. 계란을 날 것으로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껍질이 부서지거나 균일하지 않는 계란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완전히 익힌 계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란을 먹거나 반숙으로 먹을 때는 신선한 계란을 사용하고 먹기 직전에 깨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두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어선 안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두유와 같이 콩류를 활용한 식품입니다. 두유를 비롯해 콩으로 만든 식품들에는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신은 계란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란송 단백질과 트립신이 결합하면 영양 손실이 발생합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을 경우 큰 무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학적인 가치가 떨어지기에 두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녹차입니다. 계란을 먹은 다음 목이 막히더라도 녹차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의 경우 계란과 맞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쪽박 조합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탄닌산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장우 운동을 저해하는 떫은 맛을 포함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은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라 불리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란과 먹으면 대박조합과 쪽박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계란을 보관하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계란은 껍데기에 있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공기와 수분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계란을 물에 씻어 보관하면 오히려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꼭 씻어야 한다면 사용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깨끗한 행주로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로 가야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최소 7,000개가 넘는 기공이 있어 껍데기 안팎으로 공기가 드나든다고 하는데요. 이 기공은 둥근 부분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란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신선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온도는 0에서 4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계란이 약 3달 정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삶은 계란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있으면 내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냉장 보관 시 약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지만 3에서 4일 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계란을 골랐으면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계란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계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지만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려면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은 계란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으면 껍질이 깨질 수 있으니 실온에 계란을 찬물에 넣고 함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후에는 바로 찬물에 담가식히면 껍질을 벗기기 쉽고 노른자 주변에 검은 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만들 때는 우유나 생크림을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계란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의 껍데기를 살펴보세요. 깨끗하고 균일한 색상의 껍데기가 좋습니다.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껍데기가 매끄러운 것보다는 약간 거친 것이 더 신선한 계란입니다. 두 번째, 계란을 흔들어 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내용물이 단단히 뭉쳐 있어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반면 오래된 계란은 내용물이 흐물거려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을 물에 넣어 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뜨게 됩니다. 이는 계란 내부의 공기 주머니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여 공기 주머니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란을 깼을 때 노른자의 모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가 도톰하고 단단하며 흰자와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계란은 노른자가 납작하고 흐물거리며 흰자와 잘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란의 효능부터 보관법, 조리법, 선별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계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란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건강하고 알찬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